건강의 대명사 잡곡밥. 이것과 같이 드시면 건강에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까지 먹던 방법으로 계속 먹게 된다면 암, 당뇨와 같은 중증 질환을 앓게 될 수 있으며 자칫하면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몸을 지키고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섭취법 궁금하시죠?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클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잡곡밥이 지닌 놀라운 효능과 잠재적인 부작용, 그리고 잡곡밥과 함께 먹으면 더욱 건강한 효과를 발휘하는 궁합이 좋은 식재료 3가지와 반대로 함께 먹으면 영양학적으로 좋지 않은 상극인 식재료 3가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놓치지 말고 시청해주세요. 지금 바로 잡곡밥의 치명적인 부작용과 섭취 시 꼭 주의해야 할 부분을 알아볼게요. 먼저 과도한 섬유질 섭취로 인해 소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잡곡밥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섬유질을 갑자기 많이 섭취하면 복부 팽만감, 가스 발생, 변비 또는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특히 평소에 섬유질 섭취가 적었던 사람들은 주의해야 하며,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하여 점차 양을 늘리며 충분한 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잡곡류에 포함된 피트산은 철분, 칼슘,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데요. 철분 결핍이나 칼슘 결핍과 같은 영양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주의가 필요하며, 잡곡을 장시간 물에 불리거나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미네랄 흡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잡곡밥은 혈당 지수가 낮아 혈당 관리에 유익하지만 당뇨 환자의 경우 잡곡 종류에 따라 혈당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찹쌀과 같은 잡곡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으므로 당뇨 환자는 혈당 지수가 낮은 잡곡을 선택하고 혈당 변화를 지켜보며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의 경우 고구마, 옥수수, 보리 등 일부 잡곡류에 포함된 고이트로겐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합성을 방해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갑상선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요오드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섭취하거나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간 과도한 잡곡밥 섭취는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특히 특정 잡곡에 의존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체중 증가나 혈당 급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단백질, 지방, 비타민 등의 균형을 맞춰 다양한 음식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글루텐 불내증 또는 셀리악병이 있는 사람들은 밀이나 보리 같은 잡곡에 포함된 글루텐 때문에 소화불량,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메밀, 현미, 퀴노아 등 글루텐이 포함되지 않은 잡곡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잡곡밥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잡곡밥과 함께 섭취할 때 영양학적으로 몸에 좋지 않은 음식 3가지를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징어와 같은 인산염이 높은 해산물입니다. 오징어는 인산염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잡곡밥에 포함된 철분과 칼슘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데요. 잡곡밥에는 이미 피트산이 포함되어 있어 철분과 칼슘 흡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오징어와 함께 섭취하면 이러한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철분 결핍이나 골밀도 저하가 우려되는 사람들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인산염이 많으면 철분과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여 빈혈이나 골다공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배추와 같은 고이트로겐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양배추는 고이트로겐 성분이 풍부하여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잡곡류 중 일부에도 고이트로겐이 포함되어 있어 양배추와 잡곡밥을 함께 섭취하면 갑상선 기능이 더욱 억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사람들은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요오드 결핍으로 인해 갑상선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된장찌개와 같은 고나트륨 찌개류입니다. 된장찌개는 된장을 기본으로 하여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인데요. 잡곡밥과 함께 된장찌개를 자주 섭취하면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해 혈압 상승, 심혈관 질환 및 신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된장찌개와 같은 찌개류는 국물을 많이 섭취할 경우 나트륨 섭취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고나트륨 음식인 된장찌개는 고혈압과 심장병 위험을 높이며 신장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저염된장을 사용하거나 국물 섭취를 줄여 나트륨 섭취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음식들을 잡곡밥과 함께 섭취하는 것은 잡곡밥이 제공하는 건강상 이점을 감소시키거나 특정 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려면 잡곡밥과 함께 섭취하는 음식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잡곡밥은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식재료입니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잡곡밥의 효능을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대표적인 잡곡밥의 효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잡곡밥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지수가 낮은데요. 이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해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특히 잡곡밥에 들어가는 현미, 보리, 귀리 등은 천천히 소화되며 혈당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잡곡밥은 포화지방이 적고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해 심혈관 질환 예방에 유익한데요.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며 칼륨과 마그네슘은 혈압 조절을 도와 고혈압 예방에 기여하고 더불어 오메가3 지방산이 포함된 잡곡을 섭취하면 염증을 줄이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잡곡밥에 포함된 다양한 곡물은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예방에 효과적인데요.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귀리와 보리 등은 장내 환경을 개선해 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잡곡밥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방지하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식이섬유와 복합 탄수화물이 많아 소화 속도가 느리고 혈당이 천천히 올라 체중 증가를 억제할 수 있으며 또한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 유리한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잡곡밥에는 비타민 E, 셀레늄,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늦추며 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항산화 성분이 활성산소를 억제하여 염증을 줄이고 세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잡곡밥에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K 등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성분들은 뼈 건강을 지키고 골다공증 예방에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보리와 퀴노아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잡곡밥에 들어있는 철분은 적혈구 생성을 돕고 빈혈 예방에 기여하는데요. 흰쌀보다 철분이 풍부하며 특히 현미와 같은 곡물에 포함된 엽산은 적혈구 생성을 도와 철분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잡곡밥에 포함된 곡물들은 항염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염증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또한 잡곡밥에는 비타민 B군과 아연 등의 성분이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꾸준히 섭취하면 감염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잡곡밥은 항산화 성분뿐만 아니라 식물성 화합물이 풍부해 세포의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효과적인데요. 항산화 성분이 체내 활성산소와 싸우고 세포가 오래도록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잡곡밥에 들어있는 비타민 E와 셀레늄은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는데요. 잡곡밥의 항산화 성분이 주름과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을 줄여주며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처럼 잡곡밥은 건강을 증진시키고 여러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품으로 일상적인 식단에 포함시켜 다양한 건강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잡곡밥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학적으로 좋은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닭고기와 같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입니다. 닭고기는 저지방이면서도 고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잡곡밥과 함께 섭취하면 매우 이상적인 조합인데요. 특히 닭고기의 단백질은 근육 생성과 유지에 도움을 주며 잡곡밥의 식이섬유와 복합 탄수화물은 소화를 천천히 도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잡곡밥에 포함된 철분은 닭고기의 비타민 B6와 결합해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며 이 조합은 에너지 대사와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인데요. 또한 지방 함량이 낮아 체중 관리에도 유리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브로콜리와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 섬유질,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잡곡밥과 함께 섭취할 경우 면역력과 소화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데요. 잡곡밥에 포함된 철분은 브로콜리의 비타민C와 결합하여 철분 흡수를 촉진합니다. 또한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성분은 잡곡밥의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 방지에 기여하는데요. 브로콜리와 잡곡밥의 조합은 염증 완화와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이며 장 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우롱차와 같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식품입니다. 우롱차는 폴리페놀이 풍부하여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며 잡곡밥과 함께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을 증진하고 소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우롱차는 체내의 지방 분해를 돕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하며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잡곡밥의 포만감을 유지하면서도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며 또한 항염 효과도 있어 잡곡밥과 함께 섭취할 때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이처럼 잡곡밥은 요리에 다양하게 활용되며 신선한 잡곡을 고르고 적절하게 보관하는 것이 그 맛과 영양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잡곡을 고르는 방법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맛있는 잡곡을 고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알갱이가 균일하고 색이 고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잡곡의 알갱이가 크기와 모양이 균일하며 색이 고르고 밝은 것이 좋은 품질의 잡곡이며 특히 쌀, 보리, 귀리 등은 색이 짙고 윤기가 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껍질 상태가 좋은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적인데요. 껍질이 손상되지 않고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좋은 잡곡이며 깨진 알갱이나 껍질이 벗겨진 잡곡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잡곡을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밀폐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잡곡은 밀폐된 용기에 넣어 습기와 공기를 차단해야 하며 이렇게 보관하면 습기와 벌레로부터 곡물을 보호해 신선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냉장 보관도 잡곡을 신선하게 유지하는 좋은 방법인데요. 잡곡은 장기간 보관할 경우 냉장고나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잡곡의 산패와 곰팡이 발생이 촉진될 수 있으므로 특히 여름철에는 냉장 보관이 더 안전합니다. 아울러 직사광선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잡곡은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영양소가 손실되거나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직사광선을 피한 그늘진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잡곡을 장기간 보관해야 한다면 냉동 보관도 좋은 방법인데요. 잡곡을 소분하여 냉동하면 습기와 벌레의 번식을 막을 수 있고 신선한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마다 바로 해동하여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잡곡을 고르는 방법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잡곡을 제대로 고르고 신선하게 보관하여 조금 더 건강하게 즐겨보세요. 만약 맛있고 신선한 제품을 구입하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잡곡밥은 우리 몸에 좋은 식품으로 적당히 그리고 올바르게만 먹으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저를 포함한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